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.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.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과 영화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번 달에 본 책은 로안 윌리엄스가 쓴 과거의 의미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,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.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, 읽으면서, 정말 이 탁월한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역사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부분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하면 단순히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게 역사를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죠. 하지만 로한 윌리엄스는 역사를 안다는 건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는데 내용이 제법 좀 무게감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본 거는 영화였는데요. 인도 영화입니다. 당갈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. 나온 지는 조금 됐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시리즈온인가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서 봤습니다. 이건 신기한 영화인데요. 인도의 레슬링 영화입니다. 그것도 여성 레슬러와 관련된 영화죠. 어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가 자신의 두 딸을 이 레슬러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딸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인도에서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,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자신의 두 딸이 레슬러로 성장하면서 여성으로서 당당히 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. 좋은 성장 영화, 또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책입니다. 1984.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. 빅 브라더라는 개념, 그 단어가 이 작품에서 처음 나왔죠. 어 작품 속에서는 1984년, 우리로서는 지금 과거인데 이 작품이 쓰여질 때는 미래겠죠. 미래에 빅 브라더라는 존재,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삶을 통제하는 어떤 기구가 나타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입니다. 애초에는 이 작품이 사회주의, 공산주의의 위협에 관해서 쓴 작품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나친 이제 감시 사회에 대한 위협, 경고로 여겨지기도 하죠. 굉장히 많은 CCTV에 날마다 수백 번, 수천 번씩 찍히고 있는 오늘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확실히 잘 알려진 작가의 이 명작을 읽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.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다음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였습니다. 여성 3명이 주인공인데요. 보졸 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차별과 승진에 있어서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죠. 하지만 이 3인이 그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결국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작품입니다.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잠깐 돌기도 했었는데요. 그렇지는 않고요. 몇 가지 요소들을 섞어 가지고 그럼직하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고화성, 이솜, 박혜수라는 젊은 세 배우가 벌이는 약간은 시끌벅적한 소동 이야기인데요. 재미있게 볼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본 책은 나니아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은 C.S. 루이스와 관련된 책들을 본다 뭐 말씀드렸는데요. 이 책은 C.S.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관련된 해설서입니다. 뭐 제가 그동안 읽었던 해설서도 꽤 많이 되는데요.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이제 독특한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책의 저자는 이 나니아 연대기를 하나의 상징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봐야 된다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로 읽어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철학의 진리나무라는 책입니다. 철학을 전공하고 현직 고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.
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철학 이론을 쓴 책은 아니고요.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고 읽어내고 반성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책이라서 읽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또 저자가 현직 고교 교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내용이 쉬워요.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읽혀보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봤던 것은 영화입니다. 안나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도 여성이 중심인데요. 어떻게 보니까 이번 달에 봤던 영화 3편은 지금 다 여성이 중심이 된 영화인데요. 러시아 출신의 한 여성 스파이, 특수공작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. KGB 소속이 되어서 프랑스로 가서 여러 가지 공작 활동을 벌이다가 또 이번에 CIA에게 포섭되어서 다시 러시아로 가서 이중 공작을 벌이는 그 복잡한 가운데서 계속 끌려만 다니다가 결국에는 양쪽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내용이 조금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. 영화의 주제 자체는 꽤 인상적이었고 그것을 풀어가는 작업도 꽤 수준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본 작품은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라는 책입니다. 일종의 변증서와 관련된 책이고요. 기독교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이 왜 그러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. 변증서인데요. 제가 썼던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변증이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. 저는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에는 매우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기독교인들의 논리만 사용한 것은 아닌가. 이 변증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 논리에 충분히 수긍이 될까라는 의문은 조금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. 다음으로 본 것은 영화입니다. 성룡이 나오는 벵가드라는 영화입니다. 성룡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, 용병회사의 사장으로 나오고요. 그 용병회사의 의뢰를 맡겼던 어떤 사람과 그 가족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. 내용은 너무 단순하고 그 안에서 무슨 정교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. 그냥 때리고 부시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성룡표 액션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성룡만큼의 액션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. 그냥 젊은 잘생긴 남녀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어, 자신의 외모를 뽐내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다는 겁니다. 점수는 조금 낮게 줬죠. 그 다음에 본 책은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책입니다. 사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서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정의라는 주제와 관련된 철학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탐구를 담아낸 책인 줄 알았는데요. 그게 아니더라고요. 뉴욕 연방 남부지검장을 역임했던 저자가 자신의 검사 생활을 돌이키면서 이 법 집행관으로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지 거기에 필요한 실제적인 원칙들에 관해서 사례를 섞어서 썼던 책입니다. 제법 두껍긴 했는데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. 실제 예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. 다음으로 본 것은 짐 월리스가 쓴 회심이라는 책입니다. 이번 달에 봤던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. 잘 아시겠지만 짐 월리스가 사회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입니다. 소저너스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기도 하죠.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회심을 해야 된다.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죄,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야 된다.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. 지금 월리스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다른 책들에서도 익히 볼 수 있었던 논리인데요. 이 책이 비교적 초반에 나왔던 그의 세상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본 책은 만화책이었습니다. 사실 이 책을 만화책인 줄 모르고 봤어요. 제목은 고양이 8마리와 살았다라는 책인데요.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고양이 책입니다. 시골 마을을 이사를 갔고 우연히 만난 그 동네 그 고양이를 한 마리 같이 살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과 벌어졌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소한 이벤트들을 만화로 그려서 엮은 책입니다. 원래는 SNS에 연재를 했던 거라서요. 긴 이야기는 아니고 단편이 완결이 되는 그런
편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입니다.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. 한번 보시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다음 팀 켈러가 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.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원픽을 꼽으라면 아마 이 책을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두껍습니다.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. 고통에 관한 기독교적 답변을 총정리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리뷰에는 고통에 관한 기독교적 백과사전이다라고 썼는데요. 그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뒀고요.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변호하는,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식으로 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.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. 대신 팀 켈러는 하나님의 존재와,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변증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통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풀려나죠. 이 책과 관련된 것은 조만간 책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니까요. 그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달에 본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일본 영화입니다. 아인이란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일종의 초능력물인데요. 절대로 죽지 않는 새로운 인종, 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종이 나타났다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.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.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저는 조금 엉망진창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말도 썩 시원하지도 않고요. 그 과정도 그 인물들의 심리에도 충분히 공감되지 않았던 조금은 졸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건 제 리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달에 이렇게 읽었던 책과 봤던 영화들에 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많이 보셨나요? 꾸준히 책을 읽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꾸준히 매일매일 책장을 넘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이 없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시간은 내서 읽어야 되는 거죠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책 읽을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여러분 풍성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또 머리의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늘 환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